주말 사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죠.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별 다른 감정 없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문제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건 뭔지 이런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긴 해야겠더라고요. 김어준 공장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죠. 여론조사 꽃도 휴가를 마치고 오랜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면서 김어준 공장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인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이병태와 이현주 관련 논란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청래 의원이 아닌 김민석 의원을 밀게 된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이병태는 사실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고요. 청와대가 직접 경고를 해도 대놓고 들이받잖아요. 이건 정치적으로 본인 몸집을 키우려는 전략이고 이렇게 대놓고 들이받는다는 건 사실상 자진 사퇴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병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논할 가치는 전혀 없고 자세하게 다룰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죠. 애초에 이현주가 영입에 공들인 걸로 알려진 사람인데 우리가 입 아프게 논쟁을 해봤자 이 사람들은 바뀔 생각도 없고 바뀔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무조건 계속될 거라는 위험 신호, 그리고 이럴 때 코어 지지층들이 버티며 싸워줘야 하는데 여전히 코어 지지층의 마음은 식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에서 공개한 데이터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이 없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반등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도 공개가 됐고 이건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글로벌 프로젝트거든요. 그럼에도 지지율 반등이 사실상 없었잖아요. 이게 결국 나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다음 대통령의 권력이 축소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버텨줄 지지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을까봐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도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이후에도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냐, 이걸 좀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간단합니다. 각 주체별로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각 주체들의 실제 의도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 사실관계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어도 현상을 이해하기 쉬운 건 분명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와대 참모들은 이 심각성을 현재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건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모르실 것 같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절대 모를 뿐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참모들의 인식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놀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지를 저 같은 사람도 제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마음이 식었다거나 아니면 뭐 등을 돌린다고까지 얘기하거나 하는 일이 왜 없겠냐.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런 점을 유시민 작가가 증축 재건축이라는 표현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거를 잘 진짜 체크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그 정도까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모들 지금 힘들잖아요. 저 청와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랄까 이제 특별한 이렇게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막 정신 차리고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그간의 문제를 일으켰던 주체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결론이 나겠죠. 그럼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그런 부분이 그 참모들한테 좀 일깨워주고 뭐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확실한 계기가 됐죠. 그거는. 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갈 리도 없고요. 이미 재래식 언론과 유튜버들은 압도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통한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최근에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온라인 여론전과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옳든 옳지 않든 일단 특정 여론이 장악을 하고 나면 그게 기본값이 되고 보편적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바꾸기 힘든 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할 만한 참모가 없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저는 최근에 유박 스피커들과 댓글들이 대통령 일 좀 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한테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만약 어느 한쪽을 고르라고 하면 뭘 포기하는 게 맞지? 이런 걸 대통령도 당연히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검찰개혁보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도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전이라는 말을 했고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검찰개혁은 속도전으로 해결하자는 얘기 제 기억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심과 일하기 편한 지도부 중에서는 일하기 편한 지도부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와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물론 아직 전당대회가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마이랑 STI는 신나게 2배 이상 차이 난다. 김민석이 대세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김민석 의원이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온 언론과 유튜브가 나서서 정청래 의원을 악마화한 것 치곤 나름 선방했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나 행보와도 연결되는 결과거든요.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어떤 발표가 있었죠? 호남 중심으로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잖아요.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 이 호남 지역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청기조로 먹고 사는 유박 세력들은 당연히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상황을 이용하는 세력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력들을 당연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요한 과제 그리고 실제 행보와 기조도 이쪽으로 계속 치우치고 있다면 여기에 참모들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겹친다면 청와대 참모와 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바로잡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셔도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언제까지 검찰개혁 얘기할 거냐 이런 발언을 한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만 봐도 걱정과 분노가 더욱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대통령이 일 잘한다?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이병태만 봐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분명 생길 겁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거 그리고 중도층까지 영향력을 넓히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도 당연히 알죠. 그러나 코어 지지층들은 검찰개혁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검찰개혁이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표적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거고 이 표적수사로 민주진영의 자산을 잃었던 건 물론이고 그 표적이 일반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이 표적수사로 국민들이 원하는 대선 후보까지 제거하려 했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게 지지 기반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도 되는 겁니다. 만약 7월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지지 기반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에 더 집중하려고 검찰개혁을 국회로 넘겼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전에 1년을 끌었잖아요. 원래 주도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정부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책임 주체 중 하나가 총리가 된 건데 결국 정부와는 내놓지도 않았고 이렇게 되면서 검찰개혁 추진단 예산 논란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누구다? 뉴박 스피커들 그리고 여기에 붙은 자칭 평론가들인 거죠. 차라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했다면 어느 정도 통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설득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조롱과 혐오로 모든 사안을 풀어내버리니 통합이 되겠냐 이거죠. 애초에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뉴박 스피커들 중에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외연 확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되고 그 상징이 저는 이현주와 이병태로 나타난 거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어 지지층이 외연 확장을 거부하냐? 그런 것도 아니죠. 이미 외연 확장에 좋은 사례가 정부와 민주당에 존재합니다. 정부 쪽에는 누가 있나요? 송미련 장관이 있습니다. 처음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윤석열 정부에 있던 장관을 유임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미령 장관은 스스로 유임의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일 너무 잘하고요. 지저분한 정치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도 마음을 열고 송미령 장관을 이제는 응원하고 지지해줍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신용환 충북지사가 대표적입니다. 신용환 지사도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용환 지사는 다른 뉴 이재명들과는 다르게 코어 지지층을 존중하고요. 기존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항상 표현해 왔습니다. 이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용환 지사는 코어 지지층도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거죠.
지지자들은 이런 게 싫은 겁니다. 상식적인 언어와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외연 확장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인사를 열심히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득의 과정과 검증의 과정 하나 없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걸 비판하면 오히려 비판하고 걱정하는 쪽을 반명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이 자체로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지속되면 성과와 업적은 남을 수 있어도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다시 보면 왜 김민석 의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게 된 건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최근 악마화와 공격 흐름이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건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당대회 전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봐도 저쪽은 훨씬 조직적이고 훨씬 대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전당대회 결과에는 일반 여론조사도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무조건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요. 가장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지역을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특정 인물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당대회 이후에 만약 코어 지지층이 생각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기력하게 탈당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민주진영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유시민 작가님도 민주진영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짧게 듣고 올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을 지켜야 돼. 탈당하는 순간 수십 년간 지켜온 민주당 전체가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걸 넘겨받는 게 이현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1인 1표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1인 1표제까지 없애려고 한다면 그건 자멸하겠다는 거라서 당원들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총선 때 심판을 해야 할 거잖아요. 이현주가 다시 민주당의 주류가 되는 걸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보고 탈당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탈당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솔직히 신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탈당하지 말고 결집하자고 하는 게 더 민주진영답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전당대회까지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아직 당대표 예비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뛴 것도 아니라서 낙담할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빌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